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감 닥터 한길안과병원 위서영 진료과장입니다. 녹내장은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3대 안질환 중 하나입니다. 우리 눈 안에는 일정한 양의 방수라는 액체가 생성돼 순환을 하는데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이 방수의 이동 경로 또는 유출에 문제가 생기면 눈의 압력, 즉 안압이 증가하면서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압이 녹내장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나 최근에는 특징적인 시신경의 변화와 시야의 기능적 변화를 보이는 질환으로 정의되며 유전적 요인, 전신질환,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내장으로 실명이 발생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녹내장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발생 연령대도 점점 낮아져 정기적인 안과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공감 닥터에서는 노안으로 인해 안과를 찾았다가 녹내장 진단을 받은 40대 환자의 사연을 통해 녹내장이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시력이 점점 떨어져 노안인가 싶어 안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압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녹내장은 실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녹내장은 치료를 꾸준히 하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요? 약물 치료 외에 다른 치료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평소 어떤 관리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달리기가 안압을 떨어뜨리고 시신경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운동이나 생활습관 등 도움이 되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연자분과 같이 녹내장을 진단받고 나면 실명의 위험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녹내장은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질문 주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아직 녹내장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녹내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안압인데요. 따라서 녹내장을 진단하고 추적 관찰을 할 때는 꼭 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눈이 제 기능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안압이 필요한데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눈 속에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겨 녹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시신경 유두에 변화가 있을 때, 가족 중 녹내장 환자가 있을 때, 40세 이상이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을 때, 근시가 있을 때 녹내장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안압이 정상이어도 시신경의 혈류장애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안압이 높지 않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 전체 녹내장의 70에서 80% 정도로 매우 흔한 편입니다. 녹내장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녹내장은 초기에는 막연히 흐리게 보이는 정도 외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녹내장이 더 진행되면 물체를 볼 때 일부분이 잘 안 보이는 시야장애를 느끼게 되고 말기가 되면 중심부만 흐리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다가 결국 모든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실명까지 가게 됩니다. 안압이 급격히 높아져 발생하는 급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눈이 충혈되고 물체가 흐리게 보이고 빛이 번져 보이고 눈과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특히 안압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면 심한 안구 통증을 느끼며 구역질 또는 구토도 동반될 수 있어 새벽에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을 내과, 신경과 질환으로 오인해 치료가 늦어지기도 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력 및 안압을 측정하게 되고 시신경 유두 및 망막 신경섬유층 촬영을 하여 시신경의 구조적 변화를 관찰합니다. 빛 간섭 단층 촬영을 하면 망막 신경섬유층의 두께를 측정하여 시신경의 구조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야 검사를 통해 시야장애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다른 검사와 달리 검사받는 사람의 집중력이 필요한 검사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녹내장의 핵심 증상인 시야결손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로 있는지, 예전에 비해서 더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의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야 검사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방각 검사를 통해 개방각 녹내장
또는 폐쇄각 녹내장과 같이 녹내장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고 태극등 현미경 검사, 각막 내피세포 검사 등을 통해 녹내장의 원인이 되는 다른 안과적 질환이 있는지도 감별하게 됩니다. 녹내장의 단계는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에게 녹내장의 진행 정도를 설명드리기 위해 시야 손상의 정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 정도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첫 단계는 녹내장 진행을 억제시키는 안약을 꾸준히 점안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녹내장 안약은 안압을 낮춰주고 눈 속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시신경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녹내장 안약은 하루에 한 번이나 두세 번 사용하게 되고 크게 부작용이 없이 효과가 괜찮다면 평생 꾸준히 사용하게 됩니다.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시야 손상의 진행 등에 따라 약을 바꾸거나 약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가 부족하다면 레이저, 수술 등 다른 치료 방법을 추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물만으로 녹내장의 진행을 막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폐쇄각 녹내장입니다. 이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서 홍채에 구멍을 만들어주면 약물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안압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방각 녹내장에서도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약물 부작용 또는 임신, 수유 등으로 약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레이저를 통해 방수 유출을 증가시켜 안압을 떨어뜨리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약물, 레이저 치료에도 안압이 떨어지지 않거나 녹내장이 계속 진행하는 경우 수술을 시행하는데 간혹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의 목적은 방수가 안구 외벽을 따라 적절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출 통로를 만들어 주어 안압을 낮춤으로써 녹내장의 진행을 늦추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 역시 약물이나 레이저처럼 안압을 낮추어 녹내장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목적이지 수술한다고 하여 녹내장이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이나 시력교정 수술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한 번 수술 후에 추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녹내장 수술은 수술 직후에 안압이 예상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추가로 안압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술 후 시간이 흐르면서 방수가 지나는 길이 점점 막히는 경우 막힌 길을 뚫어주는 시술이나 새로운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 수술은 수술 후 관리 및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이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녹내장이라면 2배, 형제나 자매 중에 녹내장 환자분이 있다면 4배 정도 녹내장 발생률이 상승합니다. 근시 또한 위험 요인으로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근시가 동반된 녹내장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안저검사와 안압 측정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녹내장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먼저 안압을 높이지 않게 주의하는 것입니다. 안압을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자세는 물구나무를 서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무거운 것을 들거나 관악기를 무리해서 연주하거나 목이나 허리가 너무 조이는 옷을 입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은 필수이고 카페인은 안압을 올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양이 크지 않고 일시적이라 일상에서 즐기는 커피나 차 한두 잔 정도는 녹내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과일이나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달리기,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심박수를 높여 시신경 혈류의 양을 증가시키며 시신경 세포에 영양 공급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숨은 차지 않고 근력만 쓰는 고중량 근력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안압이 올라가면서 녹내장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인데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치료를 통해 회복시키거나 녹내장을 없애는 완치라는 것이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처럼 평생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수록 초기 단계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치료를 시작한다면 녹내장 진행으로 인해 시력 저하가 발생하고 완전히 실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안질환 중에서도 환자들이 치료 예후를 많이 걱정하는 질환입니다. 실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두려우니까요. 그러나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한다면 분명 실명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녹내장의 조기 발견을 위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내장 환자분들 중에서는 녹내장을 열심히 치료한다고 시신경이나 시야장애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녹내장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녹내장이 있더라도 그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과 점점 나빠져서 결국 실명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녹내장이란 질환의 특징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관리한다면 실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공감닥터 녹내장편 한길안과병원 위서영 진료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